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1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유튜브 사용 중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가 앞 차시에서는 어떤 중장년층의 외로움이 또 유튜브 사용에 어떤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떤 뭐 몰입과 중독 정도 이런 걸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학교 남학생의 과도한 유튜브 이용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라는 논문의 우리가 일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주차 2교시까지 해서 중독에 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본 연구는 중학교 남학생의 유튜브 이용 실태와 이 과도한 유튜브 이용이 그들의 내재화 문제 및 외연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것은 네가 유튜브를 사용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이제 간섭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살살 달래서 좋게 말하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학생 320명.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재밌는 거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남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이용도, 유튜브 중독 정도, 내재화 및 외연화 문제 행동 척도, 그리고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도,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도라는 것은 하여튼 부모, 첫 번째 부모, 두 번째 선생님, 세 번째 친구가 옆에서 유튜브 사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조사하였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내재화 및 외현화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유튜브 이용도, 유튜브 중독 정도. 유튜브가 중독되면 어떤 문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 문제 현상들이 만약에 이제 외부로 드러나기보다는 자기 자신, 내면을 향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겉으로는 크게 소란을 피우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좀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거나 위축 증세, 또 신체 증상. 그래서 그 어떤 심리적 요인으로 해서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거죠. 네. 또 수줍음, 또 어, 낮은 자존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가 혼자 고민하거나 속으로 사귀는 경향이 강하며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죠.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재화의 문제, 어, 관계된 것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 이제 이것은 어떤 노인의 내재화인데,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어깨, 이런 뭐 등, 뭐 허리 이런 것들이 뭐 엄청 고통을, 통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이제 처음에 갔죠. 그럼 뭐 당연히 노인분이시니까 조금 통증이 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치료를 상당히 했어요. 치료를 상당히 했는데, 계속해서 노인분이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렇게 다 나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살짝 바꿔가지고 질문을 다르게 던져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달 동안에는 병원을 방문을 안 하셔. 근데 갑자기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또 아프다고 막 호소를 해. 그래서 질문 던져보니까 손자들이 집에 올 때, 그러니까 손자들이 혼자 오지는 않는 거죠. 그 아들, 딸들이 그 손주, 손녀를 부모에게, 할머니에게 맡길 때, 이게 처음에는 대충 맡아서 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할머니가 나 니들 자식들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재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이건 이제 사교육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고 그 학생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겪은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좀 그 학생에 대한 좀 약간은 저도 이제 그 부정적인 조금 그런 감정이 남아 있어서 제가 약간 그렇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그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에서 제가 그 학생을 뭐 미워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태도를 봤을 때 이런 내재화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같이 그 학생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다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한 15년 전 얘기죠, 사실은. 15년 전 얘기인데, 근데 이 학생이 조금 공부를 잘했어요. 네, 매우 잘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그때 사교육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교육, 우리 학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왔는데, 거의 뭐 반에서 1등 정도 하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 학생이 조금 특이한 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좀 방방 뜨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이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이제 1학년 때 왔는데, 이제 2학년 상황이 되면서 애가 이제 처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좀 커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좀 하지 않게 되고, 게임에 엄청 몰두하게 됐어요. 게임에.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게임에 몰두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그 특목고가 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목고가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그 특목고를 가고 싶은 거였는데, 쭉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 특목고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막 그때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그 공립형 특목고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옆 도시에 공립형 특목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도 그래도 이제 나름 그래도 우리 저희 도시에 있는 원래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목고만큼은 아니지만 뭐 거기도 나름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거기서 내신 성적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가서 거의 안 했어요, 학생이. 숙제 같은 것도 매주도 안 해주고,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고, 문제가 생겼는,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학원을 와야 되는 학원 안 오고, 어머님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병원에 갔다, 아직은. 병원에서 좀 진료를 좀 진료 중이다. 근데 사실은 그 학생이 병원에서 그 결과가 이상이 없어. 그 학생은 막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두통을 호소하고 뭐 이러는데, 없어요. 전혀 문제 진단이. 근데, 제가 그 학생을 병원 갔을 때 못 봤죠. 근데 저는 그냥 다른 일로 병원에 갔을 때, 그 학생과 거의 비슷한 증상을 가진 학생이 사실은 저랑 이제 같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아니라 제가 다른 일로 병원에 갔을 때 그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부모님과 그 학생이 옆에서 같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얘가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애가 거기서 한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니까 그 게임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근데 그 애가 뭐 머리가 아프다는 둥, 배가 아프다는 둥, 그래서 학업을 몰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니까, 음, 저는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을 이제 오랜 기간 가르쳐 본 경험에 비추어서 그게 이제 자신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감정 또는 자신이 어릴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모나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방어 기제로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나 우리 동료 선생님들은. 그런 게 이제 내재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복통이나 두통. 그래서 근데 우리 학원 선생님 중에서 원장님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 선생님들은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못 하죠. 어,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오게 된 계기가 우리 그 원장님이 그 학생의 부모님이랑 개인적으로 좀 친교가 있어서 우리 학원에 이제 오게 되었었어. 근데 거기를 처음으로. 근데 우리는 아무런 말 못하죠. 근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닌데, 아프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프진 않은데, 그런 어떤 공부만 하려고 하면 아프거나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건데. 그래서 벌써 10년, 15년 전 얘기여서 그 학생은 벌써 대학교도 거의 졸업할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화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오히려, 참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 발견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렵다. 외연화 문제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외연화라는 것은 문제가 타인이나 환경 등 외부 세계를 향해서 행동으로 직접 표출돼요. 또 주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성이랄지 비행, 반항, 과잉행동, 충동성, 규칙 위반,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키거나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인자하고 느긋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 상당 기간 어떤 오랜 기간 또 여러 회차에 나누어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의 어떤 마음을 다 알게 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는 학생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네가 사실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깊은 곳에는 네가 어떤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학생이 일부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부모에게 전달하게 되고 또 부모가 그것을 인정을 해서 이제 부모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게 되고 그런 것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합의가 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그 이런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렇게 풀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학생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자기는 아프다고 계속해서 호소를 하게 되면은 근데 아픈 학생인데 게임에 엄청 몰두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내재와 외연화라고 문제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의 의미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연구 결과 유튜브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내재화 및 외연화 문제 행동이 높은 편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유튜브 중독 정도가 높으면은 내재화 및 외연화 문제 행동. 실제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미국에서도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을 처음 만진 애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그 또래 애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네. 내재화 문제의 경우 부모의 지지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 모두에 있어 조절 효과가 발견되었어요. 내재화 문제일 때는 사회적 위축, 우울 모두의 우울 이런 거에 부모의 지지, 부모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말 좋게 해주는 거. 하지만 교사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는 조절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어떤 내재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좀 해결하기 힘들었다. 반면 외연화 문제에 있어서는 교사의 지지가 비행과 공격 행동 모두에 있어서 조절 변인으로 또 가능하였다 이러는 거죠. 외연화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외연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전처럼 행동하던 것을 그 후에도 계속해서 행동한다면 크게 뭐 나아지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모 및 친구의 지지는 오직 비행의 행동에 대해서만 또 조절 효과가 있었다. 그렇죠? 교사의 지지, 교사의 지지가 외원화에 있어서는 비행과 공격 행동 모두에 조절 변경 가능했지만 부모와 친구 같은 경우는 비행 행동에서만 본 연구의 결과는 유튜브 중독을 조절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부모인지 교사인지에 따라서 다른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우리 저는 이제 그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을 처음부터까지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런 외부 교사 이런 것들이 개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하다. 또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중독이 높은 경우에는 보호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유튜브 중독이 심각해지기 이전에 조기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어, 연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내재화 문제, 외연화 문제 아까 우리가 알아봤고요. 네. 자,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소셜 네트워크 중독과 청소년기 적응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성능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유튜브 관련 연구는 별로 없어서 이 연구자가 이런 유튜브 관련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스마트폰, SNS 이런 중독은 있었는데 청소년기 적응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특정 매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나 개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구체적인 조절 변이의 효과 역시도 별다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남학생들의 유튜브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과도한 유튜브 이용과 내재화 및 외연화 문제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어,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 본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남학생들의 78%가 거의 매일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남학생들의 78%,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뭐 매일 유튜브를 이용한다. 매일. 평일이든 주말이든. 네. 학교를 가는 주중에는 하루 평균 2시간 22분.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에는 하루 평균 한 3시간 30분. 상당히 많은 시간이죠. 또 유튜브 이용 태도도 집중하여 시청한다가 63.3%. 어.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이용한다라는 것은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않는다거나 또는 다른 활동을 개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관련 유튜브 좀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뭐 지금 무슨 일이 있어 하면서 그 유튜브를 딱 중단하고 그 일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집중한다라는 것은 다른 일이 개입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일을 말을 한다거나 일을 시킨다거나 할 때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또 동영상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싫어요를 클릭하면서 유튜브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이용하는 경우는 18.5% 정도. 네. 영상 시청뿐 아니라 직접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는 2.9%로 나타났다. 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와 유사한 수치로 청소년들이 유튜브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음, 사실은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일부 학생들이 이제 장래희망이 뭐냐 그럼 유튜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학원 근처에서 어, 스마트폰을 보는 거, 또 더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은 유튜브를 보는 거를 저도 이제 최근에 사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 뭐 학원 앞에 계단에 앉아서 제가 그 화면을 들여다보진 않죠. 근데 대부분 볼 땐 제가 게임하는 것 같아요. 또는 서서 뭐 하고 있어요. 서서. 어, 그런 건 봤는데, 또 최근에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안면이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들여다 한번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니까 그 유튜브 내용도 그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면이 좀 있어서 그 이제 유튜브 뭐 컨텐츠를 살짝 물어보고 그 플랫폼에 그 채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무시할 게 못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우리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 유튜브도 그 채널주가 청소년들인데, 초등학생들인데, 구독자가 막 20만, 30만 막 이래요. 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 야, 그러면 얘들도 막, 야, 30만, 50만 이렇게 되면은 돈 엄청 벌겠다 그랬더니, 맞아요. 얘네들도 엄청 부자예요. 돈 많이 벌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걔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인기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구독자 수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10만 이상은 기본이더라. 음. 상당히 그러면 그런 애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돈도 적지 않게 벌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 자, 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둘째, 과도한 유튜브 이용은 내재와 문제 및 외연화 문제 또 그리고 모두 유의미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유튜브 중독과 사회적 지지는 서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그게 유튜브 중독과 사회적 지지는 그렇게 큰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좀 뭐, 사회적 지지는 조절 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 사회적 지지는 조절 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매체 중독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하지 않으며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사회적 지지는 대부분의 내재화나 외형화 문제 행동과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변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 외형화 문제 행동과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은 그 상관관계가 크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죠. 자, 과도한 유튜브 이용이 내재화 및 외연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지지원이 누구냐에 따라 다소 다른 영향력을 보였다. 먼저 과도한 유튜브 이용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부모의 지지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 불안에 있어 조절 효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좀 위축되고 우울하고 불안하다 이런 것들은 부모 지지가 조절 효과를 보였지만 교사 지지와 친구의 지지는 내재화 문제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중간에 여러분 그 연구 과정들은 데이터를 내는 과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연구 과정까지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우리 연구 결과만 우리는 취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만. 네. 반면 외연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오히려 교사 지지가 공격 행동과 비행 모두에 있어 조절 효과를 보였고 그래서 교사의 지지 여기서 교사의 지지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이해해주고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약간은 뭐 이렇게 혼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간섭하는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교사 지지가 공격 행동과 비행 모두에 조절 효과를 보였고 부모 지지와 친구 지지는 비행 문제에서만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공격 행동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런 거죠. 즉 부모 지지는 특히 내재화 문제에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고 교사 지지는 외연화 문제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며 친구 지지는 조절 변인으로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나 비행 문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뭐 친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 유튜브 중독과 관련해서는 친구 지지가 생각보다는 크진 않다 이거죠. 다만 뭐 비행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내재화 문제와 외연화 문제에 있어 특히 부모 역할과 교사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교사 역할이 내재화 문제보다는 외연화 문제에 있어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가능성은 기존 연구에 의해서도 종종 제시된 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부모와는 다르게 내재화 문제보다는 외연화 문제 발견에 더 민감하다는 연구가 있다. 어, 그래서 교사는 외연화 문제 발견에 더 민감하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아니,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내재화 문제는 좀 관찰하기 어렵고, 외재화 문제는 좀 쉽게 발견하는 거고, 거기에 또 이렇게 간섭했을 때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이라도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은 외워나 문제 행동을 덜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신뢰하는 선생님한테 앞에서는 외워나 문제를 좀 덜 보인다거나 또는 외워나 문제를 보였을 때 선생님이 충고가 있었을 때 또는 선생님의 사회적 지지가 있었을 때 그것을 잘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 이제 이 뒤에서 서술이 있는데 이 뒤에 서술은 제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내용을 인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의 어떤 그런 어, 중독 문제를
중독 문제가 내재와 외연화 문제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 교사, 친구들의 어떤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그들의 어떤 중독 문제를 좀 조절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문인데, 그래서 내재화 문제는 주로 부모가, 외현화 문제는 주로 교사, 선생님이, 또 친구는 생각보다 그런 어떤 영향이 이미 중독의 어떤 영향을 중독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해보았고, 이번 시간은 좀 짧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어떤 중장년층의 그, 유튜브 사용에 있어서 뭔가 사회적 자본이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유튜브 중독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꼭 우리가 유튜브 중독을 내가 막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 사용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그래서 유튜브 사용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토론 문제로 내보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유튜브 아까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은퇴 후에 뭐 야구 프로그램 같은 것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뭐 손자들이 있으면은 손자 손녀와 그런 어떤 손자 손녀를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또는 뭐 어, 그 외에 뭐 책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리뷰하는 프로그램도 할 수도 있고 뭐 건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또 들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토론을 유튜브 사용을 통하여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11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